안녕하십니까. 25년 동안 수능부를 넘게 이직한, 그리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여동입니다. 오늘은 이력서 자소서 두 번째로 장점과 강점의 차이. 우리는 항상 이력서에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 약점, 단점을 적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소서에, 그죠? 이게 참 난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소서에 강점과 장점인데 왜 세일즈와 마케팅을 적었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누구하고 이제 선배하고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를 한 게 이제 마케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배가 이제 저한테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답변을 했죠.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딱그 선배가 더라고요. 세일즈는 강제적인 판매다. 일례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주세요. 참 좋아요. 사주시면 뭘 해드릴게요. 또 원 플러스 원 해줄게요. 지금 사시면 좀 깎아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이건 강제적인 구매다 이거죠. 그 마케팅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나 저거 사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자발적인 구매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교과서에 비슷한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술 마시다가 한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듣는데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마켓하고 또 ing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마켓은 뭐죠? 시장이 됐습니까? 그죠? 시장은 누구를 구성되죠?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죠? 고객, 그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마켓이고 근데 마켓은 ing는 진행 중 마켓은 항상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결국은 이제 마케팅을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객의 마음의 좌표를 이동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력서와 자소서는 결국은 인사 담당자가 나를 볼 수 있는 나 저 사람 사고 싶어. 결국은 기업과 개인은 사고 파는 관계이거죠. 나를 팔기 위해서 나는 이력서를 내는 거고 또 기업은 마찬가지로 나를 살까 말까를 검토하기 위해서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걸 사고 싶으면 나는 나를 팔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이력서나 자소서에 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해서 인사 담당자의 마음의 좌표로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강점에서 내가 최고인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게 최고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이것은 참 잘해.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잘하는 거냐. 그것이다. 나는 참 잘 웃어. 나는 참 건강해. 나는 참 똑똑해. 나는 참 잘생겼어. 어떤 거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최고인 게 뭔지, 물론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내가 최고로 잘하는 거, 태어난 건 뭐 전 세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내 부서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것은 제일 잘해. 난 가장 오랫동안 버텨서 근무할 수 있어. 야근은 참 내가 제일 잘해. 일은 내가 제일 빨리 해. 뭐든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최고인 거 하나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의 이력과 자소서고 신입사원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무슨 경력이나 이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일들, 또 학교 외 활동들에서 해왔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해왔던 일들 중에 난 이런 것들은 참 잘했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강점과 장점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강점하고 장점하고를 이제 같이 혼용을 합니다. 그렇죠? 장점은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힘.
장점은 상대와 비교가 아니에요. 근데 강점은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에요. 요 그룹 내에서 우리 친구들 내에서 난 이걸 제일 잘해. 강점이에요. 그죠? 장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장점이야. 나는 참 사람들 얘기를 참 잘 들어주는 편이야. 난 참 잘 웃는 편이야. 뭐 하는 편이야. 왜 질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자신이 스스로 체크하면서 찾는 것은 장점. 비교 대상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강점. 우리는 장점은 또 당연히 있어야지만 강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십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또 그 고객들한테 있어서 우리의 제품과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들이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제품은 우리 서비스는 우리 상품은 다른 타 사회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강점인 거예요.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세일즈나 마케팅을 할 때 마찬가지고 면접이나 이력서를 낼 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줘야 된다. 그죠? 안 그러면 그 기업에서 나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죠? 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너가 뭘 잘하는데 딴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그러면 참 어려운 질문인데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참 빨리 합니다. 품질은 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교 대상과의 우위.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단련시킬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 컨설팅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이라는 게 결국은 제안서를 써야 되고 제안을 해가지고 고객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타 컨설팅 회사에 비해 가지고 이번 우리 회사 제가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이 우리 회사 컨설팅을 우리 회사 서비스를 사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강점을 찾기 위한 질문,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뭔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강점 중에 최고 강점은 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고, 또 강점을 찾아준 좋은 지표는 뭐냐.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의 이야기 기록하기, 지나온 경험에서 성과를 냈던 일, 차라리 경력 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왔던 업무, 그 직장에서 해왔던 업무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제가 얘기했죠. 그럼 너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와서 공부만 한 게 아니고 뭘 또 해왔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봐라. 이 A4 용지에다 적어봐라. 너가 했던 일들을. 뭐든 좋으니까 사소한 것과 포함해가지고 쭉 다 적어봐라. 너가 알바를 했든지 뭘 했든지 다 적어봐라. 그러면 안 되면 그걸 그룹핑을 지어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하나의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또 그게 나의 메시지, 또 나의 장점과 강점과 또 나의 약점과 또 단점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너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잘해왔던 일들이겠구나. 그러니까 구설이 서만은 된다 이거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구설 서만을 어떻게 꿰어내느냐. 어떻게 꿰어내야 되죠? 결국은 회사가 원하는 방향, 또 그 회사의 업무에 적합한 방향으로 꿰어내는 게 그게 바로 이력서와 자소서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점에서 강점 찾기. 나는 산만해 약점을 쓰는데 강점만 시키려면 활발하고 활력이 넘친다.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장점은
정직하다다, 솔직하다, 할 수 있는 것들. 난 덜렁대지만은 덜렁대다 보면 가끔 실수도 하지만 대신에 상당히 빠르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액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눈물이 많아? 아, 공감과 감성이 풍부하구나 라고 강점화시킬 수 있는 것들. 결국은 기업과 연관된 강점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과 연관되지 않는 강점이 필요 없다. 각 회사마다 이런 식의 이마트 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삼성 웨이 무슨 웨이 해가지고 그 기업의 문화를 대표하고 그 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돼 있을 때 이마트는 고객 마인드, 브랜드 차별화, 디자인 시킹이 하나의 큰 이마트 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나의 장점과 강점은 뭐냐? 결국은 나하고 기업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면접 볼 때 이랬을 때 항상 긴장을 한다고요. 근데 그건 역으로 보세요. 이 회사가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회사 이름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러죠. 명함 내밀 때 명함에 박혀 있는 회사 로고 보고 누구라도 알만한 회사 같으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담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회사, 하고가 가장 잘, 회사도 나를 보는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나도 회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나의 장점, 강점과 회사하고의 강점과 장점을 매칭시킬 수 있는 사전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첫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나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 다음 넥스트를 위해서 어디를 선택할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